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줌이 뭐가 안 되는지, 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시간 너무 많이 보내서,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분 동안 빨리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을 구독 신청하시고 아예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 이제 뵙자고 했고요. 제가 이 링크를 좀 올려놨는데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링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되고 이게 간략하게 그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닥터 시리즈 1이 있고 닥터 팩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원래 제일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닥터 아날라이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GPT 프로 버전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잘 안 쓰시죠? 다른 것들이 많아서 잘 안 쓰시는데 그 프로 버전으로 지문 분석을 시켰을 때 이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이 지문을 분석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GPT 프로에서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작년 초에 만들었던 건데 그 포맷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그 API를 사용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자료로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 여름? 가을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컨셉은 직전 보강에서 쓰고자 만든 건데 근데 사실 처음 보는 지문을 강사도 사실은 수업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강사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닥터 글라이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닥터 워크맨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닥터 글라이드 자료를 먼저 주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할 때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워크맨, 그 다음 닥터 아날라이즈로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모아서 세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닥터 글라이드의 원래 컨셉은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봤을 때 그 당일날부터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이제 받아갈 자료, 뭐 가장 쉽게는 이제 한 줄 해석인데, 한 줄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은 좀 AI 사용이 보편화돼 있어서 그 최근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이제 뭐 황인영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그중에 이제 하나가 매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표현이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그래서 뭐 AI도 어쨌든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그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근데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작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수능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이제 뭐 GPT도 풀려보고 클로드도 풀려보고 뭐 제미나이도 풀려보고 그래서 첫날 분석할 때는 뭐 잘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문제를 풀려봤더니 맞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들이 우리 수능 시험에 대한 뭐 강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학습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학습은 그렇게 빨리는 안 되고요. 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전의 자료들을 가지고 단계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학습을 해서 내일 자료를 쓸 수는 없는 개념이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학습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핑이라는 자료가 조금 평준화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고요. 글라이드는 사실 그 개념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조금 급하게 하고 있어서 좀 말이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카페에서 제가 링크 올려 드리는 것에 카페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링크는 전부 구글 드라이브여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되고요. 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게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 4 가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양식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맞는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양식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그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이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지문 출처 뭐 25년 1학년 3월 뭐 20번이다. 그리고 이제 영문, 그리고 한글 해석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워크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좀 이걸 불러 볼게요. 그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고르고 2025년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얘를 아무것도 안 넣고 조회를 하시면 이 모의고사 회차의 모든 지문을 불러오고요. 만약에 모든 지문을 불러올 때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빼겠다. 뭐 18,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문 하나만 불러와 볼게요.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조회가 됐다고 나오고, 이 상태에서 지문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문장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있죠. 이건 이제 워크맨에서 쓰는 포맷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워크맨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지문을 입력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끊어져 있으면 지문 마법사를 통해서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영문만 입력하게 되면 번역을 AI를 통해서 직접 하게 돼 있고,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그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맞춰 주니까 지문 마법사를 사용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닥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엑셀 그 팩토리 말고 그 나머지 학습지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엑셀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뭐 지문 출처하고 영문 지문하고 한글 해석이 엑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문을 입력했으면 지문 가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문 가이드에서 여기는 지금 제가 지문을 하나밖에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 개의 지문이 있으면 체크를 한 상태에서 뭐 전체 선택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면 여기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끝나면 100%로 바뀌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한글로 출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닥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글 출력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한글 출력이 가능하다는 건 제 출력한 파일을 편집도 가능하신 거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 지문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이게 지문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니까, 뭐 만약에 인제 어떤 분석 작업을 시키고 다른 업무를 하시려면 그 사이에 하시면 되고,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이드 결과로 가시면 이제 한글로 내보내기, 일단 내보내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 다운을 받을 때 양식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글라이드 양식에 들어가시면 글라이드 베이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열기를 하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글라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실행시켜서 분석된 내용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한 문제밖에 한 지문밖에 하지 않아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 예를 쪼끔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인제 이거는 지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그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번호 그다음에 이걸 한글의 어떤 제목으로 이건 이제 AI가 분석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주제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약 그리고 이건 이제 젠지의 약자인데 뭐 MZ 세대보다 최근에 그럼 이 아이들이 인제 아주 기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장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원래 제가 애널라이저에서 생각한 개념인데 여기도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념이 여기가 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같은 것들을 이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1 번하고 2 번이 하나의 묶음인 거죠. 그리고 얘는 2 번은 지금 하나 밖에 없네요. 그 3 번, 3 번, 3번 얘네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같은 덩어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핑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영문 문장과 한글 문장이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익숙한 개념이죠. 한 줄 해석으로 제가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걸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핑을 그냥 어떻게 보면 서술만 되어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를 접근하는 것도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뭐 어떤 걸 암기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념이 중요한데 장기간에 걸친 관계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어떤 요소를 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롱텀 릴레이션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인제 이런 관계들을 가리고 이제 학생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개념들은 얘는 뭐 주제에 해당하고 얘는 뭐 문제 제기에 해당하고 얘는 뭐 주장, 부연, 증거, 예시, 결론 이런 식으로 인제 이거는 AI가 분석을 해서 팩트 매핑으로 만든 거를 이제 표에 집어 넣은 거고요.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원래 순서가 아니라 원문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이것도 이제 일부러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문으로 순서 그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지금 얘는 이제 이 뒷부분을 하나로 그냥 묶었네요. 뭐 이건 이제 중간에 여러 문장이 묶일 수도 있고 이건 매번 만들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순서 유형인데 얘는 이제 문장 하나를 패러프레이징해요. 그리고 이 원문에서의 이런 힌트를 주지 않고 단순히 이제 ABC만 놓고 도입부 하나 놓고 순서를 찾아갈 수 있게 얘가 또 묶인 게 조금 다르죠. 얘는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삽입 유형도 원문에서 어떤 개념 하나를 뺀 것과 그 원문의 어떤 문장 하나를 패러프레이징한 걸로 다서 뭐 이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뭐 일반적인 그 학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할 때 어떤 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계속 뭐 만나게 되는 게 어떤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 그리고 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이 그룹핑이 되고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인제 마찬가지로 제가 뭐 계속 아까 말씀드리지만 팩트 매핑이라고 하는 걸 쪼끔 문제화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시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봐라." 이렇게 돼 있고 직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true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개념을 빼서 이게 어떤 주제나 이 글을 쓴 사람의 핵심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서 만들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전체가 잘못되어 그러니까 틀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가 바뀌었냐? 부정 반전이냐, 뭐 범위 왜곡이냐, 인과 왜곡이냐, 주체 왜곡이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항목을 어떻게 만들라고
프롬프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한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안지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이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글라이드에는 스파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얘는 제가 이거 실행을 하고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최초에 이런 화면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설정에 가셔서 API 키를 입력시키셔야 되는데, 이 API가 뭔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분석지를 만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AI 모델에서 선택을 하고, 글라이드만 보시면 여기 구글 API 키를, 이게 제미나이 키죠. 이거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사용하는 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노 바나나 모드가 있고 나노 바나나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 모드는 이미지, 그냥 그림 한 장으로 만들고요. 얘는 이제 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컷이 있든 4컷이 있든. 그리고 이제 이걸 가로로 할 거냐, 뭐 1대1 정사각형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대로 만들어지고, 이 정해진 폴더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폴더 안을 선택을 하셔야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 똑같은 지문 출처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 지금 저희 이제 보신 거 있죠?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제일 첫 페이지에 기본적인 요약이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처음 지문을 접하고 뭐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겠죠.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지문을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을 학습하고 나면 이제 그 지문을 우리가 이제 워크북 같은 걸로 연습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볼 건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지문을 입력할 때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제가 처음에 출력할 때는 AI 기반 워크북을 끄고 일단 이거를 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맨 양식에 들어가셔서 워크맨 베이스를 선택하시면, 제가 AI 기반의 워크북 기능은 지금 꺼서 지금 6가지 워크북이 생성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거는 AI 기반 워크북이 아니고 코드 기반 워크북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만 입력하시면 6종의 워크북이 그냥 생성이 됩니다. 이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그잼에서 우리 많이 봤던 부분이죠. 뭐 이거 영어 보고 한글 쓰기, 한글 보고 영어 쓰기. 그리고 얘는 이제 명사를 빼놓게 돼 있고, 빈칸 쓰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우리 동사에 뭐 원형 써 있고 가로 써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워크북의 종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장에서 뭐 우리 서술형 대비해서 배열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모든 문장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빼놓고 모든 문장을 섞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A, B, C 이런 식으로, 뭐 A, B, C는 아니겠죠. 섞어 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찾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을 입력하시면 AI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 코드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워크북에서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문장하고 이 두 번째 한글 문장이 짝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코드 기반에서 생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미 AI 기반의 워크북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걸 체크해서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글 프로그램을 불러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아까 6번까지 나왔었고, 지금 이제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6 번까지는 봤으니까 7 번부터 좀 볼게요. 자, 7 번은 똑같이 순서 배열인데 이번에는 모든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을 어 원래 순서대로 찾는 게 이 7번 워크북이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는 지금 출제되지 않았네요. 얘도 출제되지 않았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중에서 올바른 어법상 올바른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르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휘와 뭐 이게 동의어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적절한 것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거는 8 번에서는 어법 워크북이 만들어졌고 9 번에서는 어휘 워크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팩트 매핑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문을 어떻게 지문에서 다루는 개념을 어떻게 잘게 나눠서 이제 학생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거고 일종의 단답형 서술형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맥락상 적절한 내용을 채워라. 그다음에 얘는 이건 이제 세부 내용 일치 개념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된 걸 찾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 지금 이거 워크맨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설정해 보시면 여기 이제 몇 단어로 만들 것이냐. 2-30 단어 내외. 이거는 이제 이걸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난이도가 좀 내려가겠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실 때 보면 이게 영어 선택지, 한글 선택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문항을 만들 때는 이미 이게 영어 선택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영어 선택지와 한글 선택지가 같이 만들어져서 원하시면 이걸 한글로 출력하실 수도 있고 영어로 출력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 놓으면 항상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이 개념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개념인데 제가 이제 좋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11가지의 워크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워크맨 프로그램에서는 자기가 이제 만들 워크북을 코드 기반은 사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만들게 돼 있고 내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뭐 어법 문제는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휘 문제는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전체 선택을 하든 전체 해제를 하시든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드 기반은 돈이 안 든다. 그래서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좋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 이걸 GPT-4.5로 해놨었는데 이게 써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GPT가 잘하는 것 같고 어휘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클로드가 좋거든요. 추론 문제, 뭐 핵심이거나 어휘 문제 이런 거는 클로드가 괜찮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API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 API라고 하는 것도 모델에 따라서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학원 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날라이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인데 강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좋은 그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직접 보강 용도로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나오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잠시 팩토리를 실행을 시켜서 일단은 실행을 해 놓을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줌은 40분이 지금 제가 제한이어서 그런데 구글 미은 그런 제한이 없긴 하겠네요. 24시간 그건 제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얘도 좀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팩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줌을 미리 깔아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들어왔네요. 이제 이게 분석이 끝났으니까 얘도, 네, 얼레리 꼴레리,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날라이저 양식에 들어가셔서 아날라이저 베이스로 열기. 자, 일단 출력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출력이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직접 써보시면, 이거는 제가 양식 파일에 이걸 넣어놨어서, 이건 이제 10월 고1 모의고사 20번 제가 똑같은 지문을 일부러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지문을 해야 어떤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지문과 한글 지문을 출력해주고, 이제 이 컨셉은 사실 뭐 주제문 찾고 그다음에 우리 순서 배열하려면 이제 덩어리를 찾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지문들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면 문장들이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처음 만들 때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수직 구조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계층 구조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층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같기. 뭐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대등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현이 돼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얘는 GPT-4.5로 분석을 한 건데 GPT-5로 하시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GPT-5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되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분석을 잘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아날라이저 정도는, 근데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한데, 아날라이저 정도는 지금은 이제 5.2까지 나왔는데 이 5 계열을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듬어서 지금 얘는 주요한 단어가 문장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추출하는 것도 이제 그 AI가 분석해서 중요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얘도 사실은 GPT-4.5하고 GPT-5가 선택하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GPT-4.5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게 막 단어 3개만 뽑고 막 이래서 제가 나중에 좀 프롬프트를 다듬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중요한 단어들은 뽑아내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뭐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 그 다음에 파생어 정도까지 다루게. 이건 이제 예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본문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일종의 단어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주제하고 이 문장에서 어떤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문을 학습하면서 이 정도는 이제 챙겨서 봐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GPT-4.5와 GPT-5 계열의 어떤 분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물론 클로드도 괜찮고요. 클로드도 괜찮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클로드가 사실 소넷이 오퍼스 모델에 비하면 좀 수준이 좀 많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소넷이 4.0, 4.5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도 탄탄해져서 사실 클로드는 오퍼스를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용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제가 이전 모델은 아예 지금 3 모델은 아예 클로드에서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뭐 4.0은 될 건데 최소한 이 두 가지에서 골라서 쓰시면 해서 클로드는 이제 두 가지만 넣어 놨습니다. 소넷을 쓰셔도 되고요. 오퍼스를 쓰셔도 되고. 근데 클로드에서는 이제 예전에 3일 때는 오퍼스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근데 지금은 소넷이 너무 좋아져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딩할 때는 소넷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뭐 클로드를 쓰시려면 4점 아니 소넷 4.5 정도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GPT-4는 지금은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싸져서 처음에 이제 3.5 시절에 4나 4.5는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히 제일 하위 모델처럼. 근데 4.5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인가 16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향후에는 제일 낮은 모델이 GPT 4.1이 될 예정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도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는 걔를 바꿀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지문을 이제 분석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생용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그 직접 보강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팩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팩토리는 제가 굉장히 이제 단순한 그 일단은 제가 지문을 하나 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똑같은 지문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모의고사는 사실 이제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서 쓰실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저는 지금 하나의 지문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전체 선택을 눌러 볼게요. 전체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제가 지문을 얘를 선택해서 어, 일단 단계를 제가 좀 나눠 놨는데, 이 대기열로 보내기를 누르면, 아이고, 얘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32개 유형의 문제가 출제를 하기 위해서 대기열로 간 거거든요. 왜냐면 이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생성 관리에 대기열 관리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얘가 한꺼번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문제가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대기열에 걸어 놓고 생성을 누르면 이제 비동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대기열 관리, 이 생성 관리에 가시면 이 티어를 고르게 돼 있어요. 이게 티어 API도 모르는데 티어라는 개념은 좀 더 힘드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핸드폰 요금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VIP는 이제 한 달에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핸드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많아야 많이 쓸 수 있지만, 티어는 좀 합리적인 게 내가 누적해서 사용한 금액이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티어를 왜 올릴 필요가 있냐면, 팩토리 같은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티어 1 같은 경우는 이 팩토리에서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양이 적어서 이제 대기를 시킵니다. 이 오픈 AI에서 티어 1 사용자는 한 1분 안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리밋을 걸어놔서, 어,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사실 티어 3 정도 되면 일반 사용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티어 3이 돼도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 AI는 단계가 5개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4단계밖에 없고요. 이 오픈 AI가 200불인가 250불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결제를, 네, 맞습니다. 티어는 제가 조정하는 거 아니고요. 오픈 AI에서 내가 사용한 양만큼 그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사용한 양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티어를 올릴 수 있느냐? 미리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매달 사용량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에 200 불을 먼저 결제해 두시면 가입일 7일 이후로 그러면 이제 티어가 4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최초 가입을 하실 때는 당연히 1 인데 1 로 놓고 쓰시면 한 번에 20개 문제를 걸어 놓으면 이게 대기가 걸려요. 뭐 그래도 인제 뭐 문제를 만들 수는 있는 거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학교가 너무 다양해서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생성하셔야 되면 그때는 티어를 올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롬프트를 좀 제가 뭐 잘 만들어 놔서 이게 뭐 클로드나 GPT 이런 걸 크게 타지는 않아요. 이게 좀 뭐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클로드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GPT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좀 촘촘히 짜 놔서 뭐, 근데 그 말을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아주 좋아지지도 않고 아주 나빠지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템퍼러처는 뭐냐면 이게 1에 가까워질수록 창의성이 높아지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가거든요. 그 문제를 만드실 때 보수적인 쪽으로 가면 아까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촘촘히 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처음에 이제 만든,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들의 이제 모델 버전들이 오르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보수적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오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문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좀 더 다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나는 오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0.7로 걸어 놓으면 뭐 오류가 뭐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어떤 폭을 제가 정해 놔서 뭐 그렇게, 물론 이제 100% 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뭐 95 에서 99 정도는 이쪽에서 어느 걸 선택을 하셔도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근데 이제 GPT-4o 모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가 비용이 정말 뭐 클로드 모델에 비하면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4o 모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항을 만드실 때 지금 이미 이제 이건 대기업로 다 가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문항 패러프레이징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패러프레이징 버튼을 누르시면 어 이 아 이게 아니었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 그러죠? 이 레이블이었는데 레이블을 자꾸 누르고 있었어요. 버튼이 지금 여기 있었는데. 패러프레이징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옵션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모델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너무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야 돼서 이건 딱 두 가지만 제가 만들어 놨고, 딱 봐도 이제 비싼 모델은 아니죠. 난이도를 지금 이제 지문의 난이도와 같은 난이도, 비슷한 난이도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난이도보다 더 낮출 거냐, 아니면 더 어렵게 갈 거냐. 길이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더 쉬워지는 쪽이겠죠. 비슷하면 비슷할 거고, 말 그대로 난이도도 길어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방식도 그대로 할 거냐, 이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만 바뀌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변합니다. 이게 일부 이제 학교들이 어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이 뭐 주장하는 게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전혀 다른 주장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넣은 거고, 소재만 동일하다는 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우리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소재만 동일해도 연계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EBS를 생각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제 주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생성하시면, 생성을 해 볼까요? 하나만.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할 거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패러프레이징에 걸렸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문장이 바뀐 거잖아요. 아니, 지문이 바뀐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문제 출제를 하시면 이 프레이징 된 지문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대기 걸어 놨는데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내 볼게요. 저는 티어가 4기 때문에 티어를 일단 좀 바꾸고요. 그리고 가서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죠,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저는 티어가 4기 때문에 이게 전체 아까 32 문항이었는데 32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됐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티어가 1 이면 이게 한꺼번에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도 그 오픈 AI에서 막아 놓기 때문에 음 제가 이거를 뭐 초를 좀 쟀어야 되나요? 얼마나 끝나는지. 이게 굉장히 빨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네트워크 상황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제 오픈 AI의 어떤 인프라도 굉장히 인제 좋아지고 해서 사실 인제 그런 것들이 네 32 문제가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인제 생성된 문제 항목으로 넘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오지선다 랜덤 9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제가 쪼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인 원장님들이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GPT-4 5로 이게 비용이 가장 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32 문항을 만들었을 때 한 문장 안에 그 선택지를 무조건 9 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 무조건 9 개를 만들어서 3 가지는 정답이고요. 6 가지는 이제 오답이에요. 그럼 오지선다는 그 9 개의 선택지 중에 AI가 여기서 선택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랜덤은 아까 말씀드린 그 3 개의 정답과 6 개의 오답에서 그 랜덤으로 정답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오답 4 개를 고르게 돼 있고 9 개로 가시면 이제 일치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제 6 개는 오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만드셔도 이걸 여러 번 프린트하실 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들고 이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쓰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팩토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장 기반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좋은 문제는 아니어도 양질의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전이 이제 2.2인데 다음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는 어 네 엄청나게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좀 뭐랄까요?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컨셉으로 내가 좀 정해서 회차로 만들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그 시험 전형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제가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어디에 저장이 돼 있냐면요. 지금 잠시만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이 팩토리라는 그 실행 파일에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 같은 폴더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전부 문제거든요. 그래서 팩토리는 그 문제를 만드시고 나서 지우지 않으시면 이거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학교 문제를 만들었는데 얘네 범위가 다른 학교하고 달라서 얘네들을 좀 버리고 싶다. 아니면 근데 지워 버리면 나중에 못 쓰니까. 그러면 얘를 내보내기 기능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거 1 학교 그러면 이제 내보내기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전체 삭제를 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져오게 하시면 어디 갔죠? 왜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 전체 문항을 내보내고 가져오실 수 있고요. 지우시기 전까지는 이 팩토리 프로그램이 있는 그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가져오기가 안 되는지.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한글 샘플이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가져오기가 안 되니까 한 5개만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정균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팩토리는 외부에 그 프롬프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아웃해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거 맞는데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력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팩토리는 두 가지로 출력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문항을 여기서 제가 전체 선택하면 지금 순서가 있죠. 이거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순서를 고르실 수 있어요. 순서를 골라서 PDF로 누르시면 PDF로 출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열어볼게요. 어, 이게 지금 저장한 거거든요. PDF로.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고 지금 은서쌤이 말씀하신 거는 얘를 이제 한글로 내보내 볼게요. 한글로 내보내면 얘도 힐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저장한 문제거든요. 네, 해설지 잘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뭐 편집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학원 뭐라고 하죠? 학원에서 쓰는 로고나 이런 거 다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커스터마이징까지 얘기할 시간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양식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팩토리 양식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그러면 출력하실 때 그 파일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팩토리는 가장 크게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글 출력, 얘는 지금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아무튼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외부의 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학교의 원래 유형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이제 그 학교의 유형대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 근데 그거를 팩토리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불가능해서 그거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개인의 구독 기간 그게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그냥 지우시면 되고요. 그냥 지우시면 되고 새로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되고 제가 이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휴지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휴지통에 넣으시면 되고 어디 갔죠? 아, 여기. 이걸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팩토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드릴 거예요. 별도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문항을 분석해서 그 원하시는 지문으로 만들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팩토리 자체에서는 불가하지만 그런 이제 뭐 동형 문제 제작 이런 개념은 된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거 제가 그 노션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인제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웹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여기 이제 닥터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잖아요. 글레이드, 그다음에 워크맨, 그리고 애널라이저. 그 세트나 아니면 팩토리나 둘 중에 하나만 구독하셔도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프로그램을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이건 구독 기간 동안은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이게 학교 문제, 동영 문제 유형 말고 이미 닥터에서 만든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팩토리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동형 문제의 어 프롬프트를 넣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까 제가 선택지가 여러 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비용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인제 가시면 제가 그 노션 페이지에도 넣어 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실 수 있고, 뭐 나머지도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요 두 개 정도는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무료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혹시 인제 인강 같은 거 많이 찍으시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이건 뭐 노션이나 이런 페이지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내가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할 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여기까지가 메인이고요. 지금 닥터 시리즈 1, 그다음에 4번, 이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아니면 이제 뭐 학원업을 하실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걸 도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5가지가 있는 거고, 뭐 당장 뭐 제가 그다음에 뭘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더 붙겠죠. 그래서 구독하시는 기간 동안은 무료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그 이 톡방에 있군요. 서술형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어요. 5가지 타입의 우리 뭐 종합 문제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네요. 타입. 이제 지문을 넣으면 이 서술형을 포함해서 4 개에서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게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제 기존의 AI들은 좀 힘든, 이건 제미나이로 만든 거여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이제 쓰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근데 이거 아무튼 여러 채널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형이 5가지가 있고 제가 톡방에 올려 뒀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는 톡방에도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문 하나 올리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4 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게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죠?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팩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습지 만드는 3가지 프로그램을 다 구독을 하시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드려요. 패티지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원래 계획은 수능 문제를 풀이하는,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있고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걸 대본의 형태나 아니면 이제 해설지 같은 어떤 출판 교재를 만드실 때 그런 이제 지면으로 이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게 만든 거여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두 가지 묶음을 다 구독하시는 분께는 구독 기간 동안 그런 프로그램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클로드나 GPT의 2년 전에 토큰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토큰은 내가 이만큼을 제가 보냈다, 그러니까 AI한테 보냈다, 이걸 토큰이라고 하고, 아마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밸런스. 그게 2년 전이든 뭐 3년 전이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밸런스는 그대로 있어요. 네. 네. 밸런스는 그대로 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12 월까지 밸런스가 없어졌다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그거는 그 이게 GPT가 처음에 만드셨을 계정을 만들 때 몇 불을 주는 게 있어요. 몇 불, 5 불인가 몇 불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쓰셨을 때 한 달인가를 안 쓰면 밸런스가 있어도 사용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본사 쪽에 메일을 보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한 금액을 임의로 없애지 않아요. 충전한 금액을 임의로 없애지 않으니까 그거는 본사에 메일을 보내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아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프로그램 구독료도 받고 그리고 이거 내가 API도 하면 이중 과금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은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기간 사용료만 받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받으면 뭐 많이 사용하시면 많이 사용하실수록 저는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무한대로 쓰셔라.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 얘기하다가 말았죠 아까. 제가 12 월까지 두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50% 할인해서 지금은 이제 두 개 하시면 99,000원, 99,000원 이어서 198,000원인데 제가 149,000원에 12 월까지 했었는데 오늘 또 설명회니까 그 오늘 또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똑같은 혜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군요. 아까 제가 인제 저기다가 뭐라고 올려 드렸냐면 이게 "중등에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게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출제잖아요. 문제 출제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난이도를 좀 낮추시면 물론 그래도 이제 고등 기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중학교 1 학년 정도가 풀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지로 바꾸시고 이 패러프레이징을 좀 쉽게 그리고 짧게 하시면 이게 중등에서도 지금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게 그러니까 원래 중등에서는 추론형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교과 과정상 지금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전혀 중등스럽지 않은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워크맨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널라이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학원에 어떤 교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 학원만의 교재를 만드시려고 할 때 제가 아직 그런 기능을 넣지는 못했는데 그 오답률에 관련된 이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기에서 오답률에 관련해서 이게 어떤 세트를 불러오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탑5를 만든다든지 뭐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자체 규제를 만드실 때 이거를 한꺼번에 뽑아서 뭐 제본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만의 어떤 교재화를 할 수 있게 하시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아마 제미나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저는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료의 퀄리티를 높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거를 사실 뭐 내가 교재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문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편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제 논리적인 장치들이 선생님 중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게 나하고 결이 맞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교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쨌든 어떤 의미로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퀄리티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은수 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이 더 있으시면요. 그 톡방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이 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주신 그거 보고도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개인톡이나 톡방에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시면 됩니다.